불평등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너희가 봤을 때 좀 소득이 잘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 같아? 좀 불평등하게 되는 것 같아? 평등하게 되는 것 같아? 아니면 좀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왜 불평등하게 했다가 좀 생각하지 않아? 내가 돈을 많이 못 받기 때문이야. 내가 돈이 많으면 어느 정도 평등하게 생각해. 근데 실제로 최근에 우리나라는 좀 소득이 평등해졌어, 생각보다. 물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게 약간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긴 있어. 근데 좀 안 믿기지. 왜냐면 워낙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득 분배가 한 사회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면 갖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이 고조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너무 일정 사람들에게 너무 집중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거 밑줄 안 쳐도 돼.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안 좋기 때문에 소득이 어느 정도 좀 골고루 분배가 돼야지. 그치? 그래서 이게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소득 분배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그냥 내버려두면 진짜 빈익빈 부익부 그냥 돼버리는 거야. 진짜 부자는 더 부자 돼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이걸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돼? 자,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소득 불평등이 돼 있는지 측정하는 게 하나가 로렌츠 곡선, 그리고 지니 계수 10분위 분배율이 있습니다. 로렌츠 곡선은 어떤 거냐면 사회 구성원이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으로 누적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보면 저번에 했을 때 한번 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거 들었는 거 기억나나? 너희는? 기억나? 주현이 어때? 기억나? 정확히 기억나?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자, 10% 사람들이 10% 부를 가지고 있는 게 어때? 이게 평등한 겁니다. 이해돼? 자, 여기서 50%의 사람들이 50%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건 똑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요소는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4명밖에 없다고 치잖아? 그럼 4명 다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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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요 직선입니다. 즉 5명이 5억 갖고 있는 거고 10명이면 한 명당 1억씩 해서 10억 이런 총 10억인 거죠. 이해돼? 요게 이런 거고. 자,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밑으로 누워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요거를 요렇게 누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10명 중에 10명 중에 5명이 1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 이게 만약에 여러분 10억 10명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명이고 총 10억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오케이? 10억만 있다고, 사회에 10억만 있고 10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전에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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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해서 이 선은 한 명당 1억씩 갖고 있는 거고, 이건 어떤 거냐, 로렌츠 곡선 1을 가버리면 5명이 1억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 5명이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있고 어떤 사람 3천만 원 있고 하여튼 뭐든 간에 5명이 1억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5명이 얼마를 갖고 있다는 거야? 9억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이 5명은 잘 살아? 못 살아? 못 살지. 이해돼? 그래서 나머지 90%를 지금 이 90%를 이 5명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불공평하죠. 이해되나?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올라가 보면 그러면 이게 50% 가잖아. 그럼 50%에 가면 80%의 사람들이 5억을 갖고 있다는 거야. 80% 사람들이 5억을 갖고 있어. 그럼 나머지 5억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20%의 소수가 갖고 있는 거지. 2명이 그래 2명이. 그러니까 8명이 5억 갖고 있는 거고. 아까 전에 얘들도 포함돼서 다 포함돼서 8명이 5억 갖고 있다는 거고.
8명이 5억 갖고 있다는 거고 나머지 2명이 나머지 5억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불공평하면 할수록 이 로렌츠 곡선은 1로 가는데 1로 가버리면 최후의 최종 이렇게 가버리잖아. 그럼 어떤 건지 알아? 한 명이 10억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로렌츠 곡선은 이쪽으로 기울기가 깊어 이쪽으로 갈수록 불공평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렌츠 곡선은 OB 즉 직선에 가까울수록 균등 분배된 거고요. OAB 즉 약간의 모서리로 갈수록 완전 불평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이 돼 있죠. 이해되나? 자, 진위계수 요거 쉽게 가볼게. 진위계수는 결국은 뭐냐면 아까 전에 이 면적이야. 이거의 면적. 오케이? 이 면적이 얘들아 이게 0에서 1이면 1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 이 삼각형의 면적. 지금 수학 시간 아니니까 이런 거 안 할게. 그러면 이 면적이 가장 크면 평등해 아니면 불평등해? 평등. 어떤 것 같아? 이 면적이 가장 크다는 거는 로렌츠 곡선이 이쪽으로 다 간 거거든. 불평등. 불평등하지. 그래서 이 삼각형 면적이 하나도 없어. 여기 붙어 있어. 하면 어때? 평등해 불평등해? 평등하지. 그래서 진위계수가 요번에 더 쉽게 한다. 진위계수가 1이면 불균등한 겁니다. 그리고 0에 가까우면 균등합니다. 요거 책이 잘못됐습니다. 알겠죠? 삼각형 진위계수는 1이면 불균등, 그리고 평등에 자꾸 써서 미안. 1이면 불균등, 그리고 0이면 균등입니다. 왜냐면 면적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게 C 영역이라거든. C 영역이 이게 C 영역이야. 오케이? C 영역을 이 삼각형에 나누고 있는데 이 C가 삼각형이 돼버리면 똑같은 삼각형 분의 삼각형 나누게 하면 뭐가 돼? 1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여기에 C가 하나도 없으면 C가 0이 되잖아. 그럼 0 나누기 1은 어떻게 돼? 0 나누기 삼각형 하면 어떻게 돼?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0이면 진위계수는 균등한 상태고 진위계수가 1이면 불균등한 거야. 이해돼? 좋아. 자, 10분위 배분율은 저번에 약간 어렵게 했는데 이번에 쉽게 하면 돈 많이 버는 최상위가 40%의 소득 점유율 비율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냐면 최상위 소득이 여기 있고 최하위 소득이 여기 있는데 최하위 소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10분위 분배율이 어떻게 되겠어? 이 값이 분자가 많이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작아지면 불균등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하위의 돈이 별로 없어지고 최상위 돈이 많아지면 이게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좀 어렵나? 분모 분자는 알지? 그건 설마 그건 아니지? 분모가 커지면 값이 작아지는 거지. 얘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커지면 숫자 자체는 작아지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얘가 줄어들어도 이 값이 작아지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10분위 분배율이 작을수록 불균등한 거고 커질수록 균등한 거지. 왜냐면 그럼 얘들 최하위 소득이 증가하니까 값이 커지는 거지. 그리고 얘가 커지면 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 자, 그럼 정부가 항상 잘할 수 있냐? 아니, 오히려 정부가 까불다가 오히려 시장이 더 비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어. 그게 정부 실패다. 알겠지? 자, 정부 실패가 발생한 이유는 우선 정부가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데 우선은 눈앞에 있는 거 그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내가 이야기해주면 너희가 이거 이야기를 재밌어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경제 정책을 하는데 상당히 지금 무서워하는 게 있어. 뭐냐면 지금 환율이 엄청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환율은 뭔지는 알지? 환율이 올라가. 근데 환율이 계속 너무 올라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면 옛날에 환율이 엄청 올라간 게 IMF였어. 그러니까 환율이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가가 비싸죠. 왜냐면 우리가 뭔가 수입할 때는 외국 돈으로 지불하거든. 근데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그만큼 부담이 심해져. 근데 최근에 쉽게 말하면 환율이 올라가는 걸 막으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돼. 금리를. 왜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을 어떻게 하겠어? 우리나라의 돈이 어떻게 되겠어? 들어오겠지. 왜냐면 금리를 올려버리면 야 대한민국 가면 대한민국 은행에 돈 넣으면 돈 많이 준다는데? 이러면서 우리나라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 외국 사람들이. 그러면 외화가 그만큼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안 올라가. 이거 들을 수 있으면 들어 그냥. 근데 최근에 정부가 어떤 고민이냐면 부동산이 자꾸 가격이 부동산이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금리를 많이 못 올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정부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건 나중에 할게. 환율하고 근시안적으로 규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완벽히 아는 게 아니잖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정부가 항상 옳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실패는 오히려 시장을 더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한 템포 쉬고